안녕하세요.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입니다.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우리 필터의 뉴럴 필터. 지금 뉴럴 필터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를 봤었는데요. 제가 순서대로 하지 않고 지금 저희 진도 나가는 거랑 비슷한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뉴럴 필터 안에 들어와 보시면 밑에 베타에 깊은 흐림이라고 있어요. 깊은 흐림. 자, 눌러서 버튼 ON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다리시면 가운데 지금 아래쪽에 장치에서 처리 중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됐죠. 자, 지금 이건 제 노트북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 데스크탑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3년 전에 저는 이제 프린트 쪽 일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AMD FirePro W4300이라는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포토샵에서 GPU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그리고 포토샵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GPU 때문에 문제를 계속 일으키더라고요. GPU를 켜놓으면 아예 다운이 되는, 포토샵이 열리지 않고 다운이 되는 그런 현상까지도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GPU를 지금 현재 끄고 쓰고 있는데 GPU를 끄고 쓰면 굉장히 느립니다, 사실.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 잠시만요. 편집에 우리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이 중에서 이제 성능 보면 오른쪽에 그래픽 프로세스 사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제 노트북은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50이라는 그런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픽 카드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AMD FirePro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픽 프로세스 체크를 해두면 포토샵이 실행되다가 그냥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이 그래픽 프로세스 사용을 꺼주셔야 돼요. 끄고 나서 그리고 확인 누르고 다시 한번 포토샵 껐다 키시면 그러면 다운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느려요. 뉴럴 필터 같은 걸 사용해 보시면 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다시 저희는 필터의 뉴럴 필터 그리고 깊은 흐림 스위치 켜주고요. 기다리시면 가운데 장치에서 처리 중 들어가고 있죠. 자, 이 깊은 흐림 영문 버전에서는 depth blur라고 되어 있습니다. depth blur. 이 depth라는 말은 뭐 물건 같은 거 이렇게 잴 때는 보면 뭐 depth, 뭐 width, 뭐 height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높이, 넓이, 깊이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통 depth라고 하면 심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심도. 우리가 피사계 심도, 뭐 초점 심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뎁스도 심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도에 맞게끔 흐림 현상을 주는 거죠. 기존의 흐림 현상들, 블러들은 그냥 평면적으로 블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이 앞뒤 간의 거리를 계산해서 심도에 맞게끔 흐림 현상, 블러를 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흐림 강도를 제가 좀 세게 한번 해볼게요. 눈에 잘 보이게 한 80 정도 주고 그럼 지금 블러가 심해졌죠? 그리고 조절하는 방법은 위쪽에 초점 거리가 있고 아래 초점 범위가 있는데 초점 거리는 내가 숫자를 낮추면 카메라에 가까운 쪽에 포커스가 맞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카메라와 먼 쪽, 그러니까 저 앞쪽이 맞는 거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라는 게 바로 초점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쪽에 미리 보기가 하나 있는데 클릭하여 초점 편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커서가 십자 표시로 나오는데 이때 제가 제일 앞에 있는 차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파란색 마킹이 하나 되고 그리고 초점 거리는 조절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왜? 이제 이 초점 거리 역할을 얘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를 이렇게 변경해 보시면 초점 맞는 범위가 바뀝니다. 여기에 맞출 수도 있고 이 차에 맞출 수도 있고 그리고 밑에 초점 범위는 우리 피사계 심도를 조절할 때 조리개 역할 있죠. 조리개 숫자가 커지면 피사계 심도가 깊어지니까 펜 포커스가 되는 거고 조리개 숫자가 낮아지면 아웃 포커스가 되죠. 그래서 이 초점 범위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이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포커스가 넓게 맞죠. 앞뒤 간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좌우 거리가 아닙니다. 앞뒤 간의 거리가 깊어지는 거, 넓어지는 거 이게 초점 범위예요. 그러니까 아웃포커스를 하려면 숫자를 낮추셔야 돼요. 그럼 무조건 숫자가 낮은 게 좋으냐? 아니죠. 자연스럽게 잘 보면서 맞추셔야 되죠. 내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차에 딱 맞고 거기 앞부분부터는 쭉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초점 거리를
잘 조절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사체 초점이라는 건 이걸 체크해 보시면 이것도 이제 장치에서 처리 중이 나오는데 얘가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얘네들을 피사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럴,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맞아야 되겠다 하는 게 바로 피사체 초점입니다. 근데 제가 써보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생각했을 때 이게 물체구나, 이걸 찍으려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눌러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쓰고, 안 그러면 초점 범위를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개 한번 넣어볼까요? 포커스가 안 맞은 부분이 약간 뿌얘지는 현상인데요. 자, 그런데 썩 이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면 한번 써보세요. 저는 안 쓰는 게 훨씬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색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색조, 그리고 채도, 밝기들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밝기 이렇게 올려보시면 전체적인 밝기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입자를 올리시면 입자가 거칠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필름 그레인 있죠. 그런 필름 그레인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출력 깊이 맵 전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마스킹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마스킹을 이용해서 내가 나중에 좀 더 정교하게 레이어 마스크라든지 채널 같은 걸 이용해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요.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 현재 레이어에 바로 적용할 수도 있고, 레이어 복사, 우리 보통 컨트롤 J 해서 만드는 것처럼 하는 게 새로운 레이어, 컨트롤 J 한 다음에 마스크까지 붙여서 처리하는 게 세 번째 거, 새로운 레이어 마스크 처리. 스마트 필터는 스마트 필터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다시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저는 스마트 필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 스마트 필터로 하고 나면 이렇게 고급 필터가 스마트 필터라고 했어요. 자, 이거 눈을 꺼보시면 껐다 켰다 해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아까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또는 이렇게 레이어 상태로 그대로 저장을 해둘 수 있겠죠. 우리 PSD 파일로 저장해두면, 그럼 저장했다가 작업을 하루에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며칠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보면 어제 그 느낌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내가 완벽하게 계획한 게 아니라 좀 느낌으로 이렇게 작업할 때 하루하루 느낌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뉴럴 필터 다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어제 준 양을 좀 빼주는 거죠. 84까지 줬었는데 한 50까지 자연스럽게 이 정도 느낌이 좋겠다. 그리고 스마트 필터 확인하시고 확인. 이렇게 해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면 항상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셔서 여기서 PSD 파일로 저장을 해 두셔야 되겠죠. 저는 보통 이름 뒤에다 W1 이렇게 붙입니다. 왜냐면 지금 워킹 버전 첫 번째 거다 뭐 이런 의미로 붙여놓는 거죠. 그리고 저장. 자, 보통 처음 깔면 이런 거 나오는데요. 다시 표시 안 하면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는 하위 버전에서도 열릴 수 있게끔, 지금 포토샵 2022인데 뭐 포토샵 뭐 CS 버전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호환이 되게끔 해주는 게 이 호환성 최대화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안 보시려면 다시 표시 안 함 누르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들 중에서 비슷한 사진을 가지고 한번 작업해 보시고, 아니면 그냥 동네 나가셔서 이 골목길이라든지 이렇게 원근감이 있는 그런 장면을 하나 찍어서 집에 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월 1일인데요, 오늘. 제가 이제 3월 달부터는 새로운 시즌을 또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시즌 4 같은 경우 시즌 3와 시즌 4를 한글판으로 했었는데, 한글판으로 설명하면서 자주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한글 번역에 문제가 좀 많다. 그리고 오히려 그 번역이 잘못된 것 때문에 개념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영문판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한글 버전을 따로 언급해 드리는 걸로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답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이었습니다.